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영사사 제12 7차 워크숍입니다. 어제는 6차 워크숍에는 강의 2개 했습니다. 경동맥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 코스 했습니다. 행정 코스는 이금호 선생님인데, 이금호 선생님은 아펜딕스 너무 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펜딕스 강의가 굉장히 잘 됐고, 또 우리 모델분이 또 우리 참가자분 모델 하셨죠? 네. 앞에 잘났죠? 네. 그래서 아주 참 실습이 재밌고 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 조금 후회될 건데 다음 달에 꼭 오시고, 오늘 시간 나면 앞에 한번 하죠. 여기 모델 좋으시니까 앞에는 MP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상선 초음파 FN이 강의에서 우리 영초사 8번 강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갑상선 초음파 FN이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실전에 바로 참 써먹을 수 있고, 또 이걸 배워놓으면 평생 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갑상선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때는 그 분과 전문의가 없던 시절입니다. 내가 78년도에 졸업해가 경북의대 내과를 이제 79년부터 83년 4년째 했죠. 그 당시에는 내과 의사가 이국에 이제 우리 지금처럼 분과 전문의가 없고, 그 이제 분과를 나누기는 나눴어요. 나누는데 그거는 논문을 이제 내과 학회에 제출한 논문을 거기서 만든다는 뜻이죠. 나는 소화기에 속해 있지만 소화기를만 했는 게 아니고 이제 논문을 소화기 논문에서 해결한다. 주로 많이 있는 게 네프롤로지였습니다. 한 1년 넘게 네프롤로지가 투석, 리날 바이옵시, 헤모다이리시스, 페리토니얼 다이리시스, 리날 바이옵시, 그 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 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프롤로지 가면 진절머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이 그게 다이리시스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중간에 투석하다가 드롭아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심지어 어떤 돈이 많이 드니까 환자들이 보호자가 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환자가 크로닉 리날 페일리가 투석 못하고 죽는 것도 입원실에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하이퍼칼레미아로 죽잖아요. 하이퍼칼레미아로 죽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카디악 톡시시티로 죽으니까. 그래서 네프롤로지 좀 끔찍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저를 이제 가르치는 네프롤로지의 이실혜 선생님이라고 부산 고신의대 가셨는데 저를 불러가 네프롤로지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면 죽을까 싶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엄청 야단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과는 그 당시 GI 파트로 사실 거의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상선도 거의 못 배웠죠. 그 당시에는 갑상선이 내분비가 하는 게 아니고 해기학과라고, 그때 뉴클리아 메디신이라고 내과 전문이 있었는데 해기학과 지금처럼 분리 안 됐고, 헤마토 온콜로지 하는 선생님이 이제 갑상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갑상선이 뭐가 있었냐면 스캔이 있었거든요. 사이로이드 스캔, 진단이 사이로이드 스캔하고 그냥 팔페이션하고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 그거 가지고 진단하고, 그 사이로이드 바이옵시는 전혀 아니었던 시대죠. 스캔 보고 그냥 사이로이드 그 펑션 테스트 보고 약물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참 초창기 시대였죠. 그래서 갑상선 환자 별로 보지도 못하고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업하고 난 뒤에 이제 쭉 하다가 갑상선을 배웠는 거는 테니스 레슨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병원을 한 2달간 쉬게 됐어요. 그 당시 많이 다쳤습니다.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인데.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그때가 지금쯤 돼 6월 달이었어요. 5월 말에 6월 됐거든요.
그래서 날씨는 덥고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에 있을 때는 못 되겠구나 얘가. 그런데 김행대 동산병원을 보니까 재활치료 맞은편에 백리학과가 있는데 백리학과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엄청 시원하게 보이겠더라고요. 저기 가면 되겠다 얘가. 백리학과에 갔습니다. 여기서 좀 한 2달간 좀 쉬면 있으면 안 되겠냐. 오라 하네. 그래 가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옵시를 내분비도 하고 그쪽에 병리과에서도 사이로이드 바이옵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환자를 이제 모아가지고 사이로이드 바이옵시를 하죠. 바이옵시 하면 이제 5명을 FNA를 하는 겁니다. FNA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병리 기사가 앉아가 슬라이드를 미는데 슬라이드에 3개 하죠. 하나는 팝스미아 그대로 밀어가 95 알코올이 집어있고 하나는 슬라이드를 밀어가 이제 헤어드라이로 말라가지고 그걸 김자스틱 김자스틱 하나는 또 뽑았는 걸 셀블록에다가 하고 3가지를 하는 그 5명을 해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면 그걸 슬라이드를 이제 병리의사한테 갖다 줍니다. 바로 옆에 이제 FNA 하는 병리의사 옆에 기사가 바로 앉아 있고 현미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슬라이드 딱 보고 이제 병리의사가 슬라이드를 보고 난 뒤에 FNA에서 김자스den에서 잘 나오는 거는 그냥 패스고 잘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다시 오락해가 이제 FNA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환자가 2번 오락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해서 안 나온 사람은 다시 뽑아가 하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김자스den가 옆에 봤습니다. 슬라이드. 그럼 병리과는 대부분 현미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 볼 수 있는 현미경이지 않나요?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느낌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이로이드의 세포진은 나오는 세포가 단순하거든요. 그 나오는 세포 해봐야 폴리큘러 세포하고 림포사이트하고 플라스마셀하고 뉴트로필하고 몇 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뻔한데 진단이 그렇게 단순한 거죠. 물론 어려운 거는 엄청 어렵지만 흔한 질환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FNA 하는 거 보니까 FNA 너무 쉽게 보여요. 이거 진짜 쉽구나. 그냥 바늘 푹 찌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스웨어 하는 거 슬라이드 보니까 슬라이드도 굉장히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내가 이제 FNA를 해보니까 모조리 꽝이래. 세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가 엄청 스트레스를 먹었습니다. 그 보니까 병리과 선생님 엄청 쉬워 보이는데 나는 왜 세포가 안 나오는 싶어가 병리과에 찾아갔어요. 내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쭉 내 슬라이드 보니까 전부 다 꽝 한마디로 말해서 PB 해놓고 또 전부 다 세포는 안 나오고 하여튼 내가 봐도 진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안 나오는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쌤처럼 했는데 근데 결국은 노하우를 몰랐는 거지요. 나중에 이제 FNA 하시는 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 가보면 유명한 병리과 갑상선 선생님들이 오셔가 FNA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별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세요. 그래서 왜 안 해주시는가 가만히 생각할게. 이유가 2가지라. 첫째는 이분들 너무 잘하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래.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1년은 365일이다. 버스 탈 때는 그걸 토큰을 내든지 카드를 내야 된다. 병원에 오면 접수를 해야 돼. 그건 너무나 다 당연한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가는 그런 걸 못 가르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한테는 비기너나 중요하지만 대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가르쳐 준다 하는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대가들은 이제 그걸 꼭 가르쳐야 되느냐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슬라이드를 봤어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내가 마치고 나갈 때 점심을 사게 됐는데 대구에 유명한 신천 할매 떡볶이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판독실에다 갖다 놓고 나는 이제 병리과 책을 교재를 그 스캔해가 그걸 PPT로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병리과 책인데 갑상선에 뭐 하시모토 사이레드 그레이브스 뭐 파피럴 캔서 이런 그 그림을 병리 그 스크림을 FNA를 사진을 찍었는 걸 이제 파워포인트가 빔을 쌌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떠나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강의니까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나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어가 발표를 하니까 선생님 봐주십시오. 아 그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툭 켜면서 아 이거는 하시모토 사이레다이트 셰퍼가 어찌고 저찌고 플라스마 림포사이트가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야 그 림포사이트 아니고 FAD 할 때 셰퍼가 폴리큐라 셰퍼 떨어져 나가 사이토플라즘을 잃고 유크레스만 남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사이토플라즘을 잃어버리고 뉴클레스는 나는 뭐 림포사이트처럼 보이는데 아니라 그런 거. 그래서 강의하는데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그쪽 아이가 이쪽 그래서 아 그때 강의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학생이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가 학생이 틀리는 걸 지적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공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나쁜 공부는 혼자 앉아가 공부하면 잠밖에 안 오죠. 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습니다. 그 배웠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걸 병리를 먼저 알고 초음파를 하니까 초음파 영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당연하다.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스캔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일 좋은 저 하는 방법은 우선 목에 만디블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하이로이드 볼 있고 사이로이드 카틀이 있고 밑에 사이로이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스무스 횡단 스캔하고 그 다음 라이사이로 그랜드를 횡단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종단으로 봅니다. 종단을 보고 종단 볼 때는 폭이 좁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긴 뭐하고 그냥 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랩 사이로이드 횡단하고 종단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from end to end죠. 끝에서 끝까지 봐야 된다. 그 특히 이제 종단상일 때는 어퍼 쪽에 이렇게 하고 크리코일 카트리지가 있고 어퍼 폴이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쉐이프로 확인해야 돼요. 로우 엔드도 트라이앵귤러 쉐이프 있습니다. 요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끝에서 끝까지 봤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 스캔 핏볼인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김일봉 초음파 갑상선 되면 요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은 굉장히 작은 장기죠. 작은 장기지만 생각외로 관찰해야 될 구조물이 많고 또 핏볼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핏볼 강의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갑상선 핏볼이죠. 실제로 이제 초음파만 알아둬야 될 거예요. 베일드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 특유에 이제 그 주름살을 폐기해서 콜라겐이나 이런 걸 맞죠. 여기 맞으면 여기 세월이 지나면 졸졸 내려와가 사이로이드 앞에 이제 서브큐에 콜라겐이 제가 사이로이드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아줌마들. 특히 야매로 치료하고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그러면 갑상선이 안 보이. 스캔하면 갑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옛날에 맞았죠? 하면 맞았다 합니다. 피라미달 로고가 있습니다. 피라미달 로고. 요거는 이제 갑상선에 요래 보시면 이스무스에 요래 돌출을 하거나 또는 이스무스 옆에 이렇게 돌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 피라미달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브 크로버 주커 캔들 하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하다 보면 이제 로우폴이 이렇게 길게 밀은 이게 주커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로우폴이 길쭉하게 밑으로 돌출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낭종으로 오인하설 혈관 단축상이죠. 갑상선은 혈관이죠. 갑상선은 혈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상선 페리페리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초음파에 보면 여기 페리페리에 혈관의 단축이 마치 혈관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칼라 도플러에 보면 뭐 대번 혈관인 줄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경동맥이 노인들이나 이런데 이제 동맥이 이렇게 데비에이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총경동맥 편이죠. 가끔 노인들이 많은데 사이로이드 이렇게 초음파 스캔에 보면 코먼 카로티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게 편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단상을 해보면 그 사이로이드 뒤쪽으로 이렇게 코먼 카로티다 아트리가 보이는 수. 그 다음에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템. 요거는 중요합니다. 사이로이드가 원래 턱 베이스에서 생겼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인 부분에 시스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미드라인에 여기에 시스트가 있는 겁니다. 제법 많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 그랜드 뒤로는 이동 경로가 막히지 않고 남아 있고 거기에 시스트가 생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시스트 안에 아주 드물지만 여기서 또 사이로이드 캔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캔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인펙션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앙 부분에 시스터가 생기면 눈 감고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주위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갑상선 주위 림프절인데 갑상선 특히 하부의 하부 림파절인데 그 림프절이 부갑상선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부갑상. 그래서 사이로이드를 이렇게 좀 장축사를 보면 여기에 이제 림프절이 있고 부갑상선하고는 감별이인데 보통 이제 갑상선 림프절 경우에는 이렇게 칼라 도플러를 떼어 보면 여기 혈류가 이렇게 하이룸이 혈류가 보이고 부갑상선은 페리페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보이죠. 또 부갑상선은 커지면 중간 부분에 시스트를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 시스트는 뽑아보면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델피안 림프노드. 요거는 하시모토 갑상선 선에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어퍼 쪽에 많습니다. 여기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여. 여기입니다. 네, 델피안 림프. 그리스 사람들은 델푸스 섬이 그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갑상선 어퍼 쪽의 중심부에 림프노드. 하시모토 갑상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파세틱 강그리온하고 베이거스 너브인데 베이거스 너브 심파세틱 강그리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초음파가 워낙 기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옛날에는 잘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있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여기 CCA하고 요게 인터널 주글라 베인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CCA하고 인터널 주글라 베인 요 사이에 베이거스 너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만하게 제코로 보입니다. 심파세틱 갱그리온은 이쪽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 뒤쪽에 요 오발하게 보입니다. 요거는 심파세틱 강그리온이고 베이거스 너브는 라운드하게 요거는 길쭉하게 요거는 라운드하게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이거는 뭐 워낙 요새 초음파 기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버테브럴 바디에 여기 스파이널 코드도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다. 예, 보이죠? 버테브럴 바디, 서비칼 버테브럴. 또 묻는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식도 개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식도 개실. 다이버티큘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식도는 보통 이소파구스가 뒤쪽 레프트 사이드 그랜드가 있죠. 그래서 식도가 이렇게 있고 레프트인데 요게 바로 인제배가 헤테로지너스한 종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헤테로진. 그래서 종개로 오인하고 FNA를 하면 이제 스퀘머스 셀이 나가 굉장히 이제 해부 백미에서 혹시 스퀘머스 셀 캔서가 메타 안 갖는 적하고 오해할 수. 이건 뭐 단축상을 보면 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축상을 보면 이소파구스 이렇게 이소파구스 알 수가 있어요. 침삼켜 보거나 또는 뭐 콜라 같은 거 먹여보면 발포성 사이다 같은 거 먹여보면 여기 뽀글뽀글 가스가 보이는 거죠. 식도 개실이. 그 다음에는 파라트라케알 에어시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드물지만도 트라케아에 있는 옆에 에어시스트가 있는데 고기 커져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인제배가 트라케아 인제배가 멀티플한 시스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CT를 찍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코이드 카티리지의 주위 조직이죠. 크리코이드 카티리지의 주위 조직인데 이 크리코이드 카티리지가 주위 조직이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리코이드 카티리지죠. 여기 어퍼폴이죠. 여기 소프티슈죠.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우리 행단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여기에 저에코 종개로 보입니다. 요거는 슈도메스죠. 진짜 종개가 아니고 가짜죠. 여기 쏙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슈도메스죠. 그 다음에는 서비칼 버테블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투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학회 가면 뭐 이제 퀴즈로 많이 나옵니다.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투버클.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는데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 인터널 주글 여기에 보면 요렇게 고에코가 보이고 때로는 요렇게 섀도우를 둔다. 그래서 이거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자세히 보면 서비칼 버테브라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 안테리얼 투버클, 포스테리얼 투버클.
그렇죠. 여기 고에코인데 요걸 안테리어 투버클이고 여기 포스테리어 투버클이고 그래서 서베어 버테버로 이렇게 나와가 여기 이제 버테버 투버클이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슈처 그라눌로마 요즘은 더문데 옛날에 이제 그 경부에 수술하다가 그 실을 이제 그걸 쓰는데 흡수 안 되는 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부에 수술한 환자에 이렇게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안에 실밥이 고에코 이렇게 실이죠. 고에코로 보는 듯이 고에코 실이죠. 그라뇰로마 생기는 거죠. 이제 실을 엔갈피하는 그라뇰로마. 그 다음에는 슈처 그라뇰로마 18번이죠. 트라우마틱 뉴로마. 요것도 수술에 갑상선이나 경부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끊어 먹죠. 신경을 끊어 먹으면 신경에서 이렇게 돌출해 가지고 요렇게 보면 끝이 요 신경에서 요런 게 보입니다. 슈처그라 제레코로프 그런 그 자세히 보면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보입니다. 슈처그라 트라우마틱 뉴로마죠. 트라우마 뉴로마.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갑상선 암의 림프절 전이죠. 갑상선 암은 좀 특이한 암 중에 하나가 림프절 전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종양은 침륜이 깊게 되고 종괴가 크면 림프절이 메타가 더 많지요. 비례하는데 갑상선은 특이하게 종괴가 큰데도 림프절 전이가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종괴가 아주 작은데도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스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특이한 암이죠. 그 두 번째 갑상선 특이한 거는 다른 암은 나이가 들면 보통 암이 메타라든지 프로그레션이 별로 안 되죠. 근데 갑상선 암은 올드에이지에 갑자기 암이 나빠지죠. 그게 이제 유도암도 올드에이지 되면 그것이 아나플라스틱 캔서로 변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논문이 아주 대학인가 얼마 전에 발표됐다 하대요. 그러니까 노화된 갑상선 세포가 암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규명을 해가지고 국제학회에 냈다 하대요. 그게 아마 곧 연구를 해가 그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의 특이한 게 이제 이렇게 갑상선이 있고 림프노드가 이렇게인데 림프노드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사모마 바디 사립 소체가 보이거나 또는 시스틱 딜라테이션 낭성 변성을 보이거나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가 림프노드 보이는 부분에는 안 보이고 이쪽에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유도암. 그래서 유도암이 여기 있는 게 크로스해가 간다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경우는 여기에도 유도암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스몰한 유도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초음파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열로 메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특이하죠.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보다는 여기에 작은 게 있어가 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액토픽 사이로이드. 액토픽 사이로이드는 제법 많습니다. 사이로이드가 위에서부터 밑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목에 여러 군데서 사이로이드를 만들죠. 여기 사이로이드가 있고 주로 많이 오는 데가 타이로이드 본 주위에 요 주위에 이제 사이로이드가 액토픽 사이로이드가 많이 생깁니다. 액토픽 사이로이드.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길 수도 있고 액토픽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종양의 갑상선으로
종양이 전이는 굉장히 드물죠. 드물지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물지만도 굉장히 생길 수 있죠. 다종양의 갑상선 전이. 좀 전형적인 영상이 안 보이고 조금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보이죠. 아주 이제 뭐 헤테로지너스한 종류라든지 희면하는 종양 헤테로지너스 또는 뭐 헤테로지너스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림포종 전이면 주로 아주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은 부갑상은 우리 몸에 네 군데 있죠. 어퍼 쪽하고 로어 쪽하고 있는데 이제 위치가 어퍼 쪽은 갑상선 뒤쪽에 있습니다. 부갑상선. 로어 쪽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어 쪽은 조금만 커지면 부갑상선을 인지할 수 있지만 어퍼 쪽은 부갑상선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뒤쪽 내측에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부갑상선이 갑상선 안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하고 림프 종대하고 우리가 또 종대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로어 쪽에 많이 종대가 되죠. 그래서 부갑상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 갑상선하고 경계가 떨어지고 이 안에 하이퍼바스큘러한 페리페럴 하이퍼바스큘러 혈류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 요걸 뽑아보면 아주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옵니다. 시스트가 클리어 플루이드. 이제 요걸 사이로이드 시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사이로이드 시스트는 트루 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하자면 트루 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했지만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된 시스트거든요. 근데 갑상선은 트루 시스트 없어요. 그거는 갑상선의 시스트는 100% 그냥 결절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결절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앱세리움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갑상선의 시스트는 뽑으면 안에 콜로이드가 나오든지 출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부갑상선에는 요거는 시스트는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오죠. 그 뽑아보면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갑상선의 시스트는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없죠. 전부 다 콜로이드나 해물 딱 하나 예의가 있습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 셰열 낭종이죠. 셰열 낭종은 트루 시스트입니다. 이거는 트루 시스트. 이거는 이제 트루 시스트. 이거는 주로 경부 옆쪽에 있거든. 라테랄 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 발생할지 잘못돼가 사이로이드 안에 시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엉뚱한 나무 동네에 들어왔는 거죠. 요거는 트루 시스트고 요거는 찔러 보면 플루이드가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브라키알 크랩스 드물에 가끔 아주 드물게 이제 나오죠. 브라키알 크랩스 시스트 드뭅니다. 브라키알 요거는 트루 시스트입니다. 트루 시스트. 시스트가 경계가 좋고 트루 시스트. 경계가 좋고 경계가 트루 시스트. 브라키알 원래 있을 자리 있는 시스트가 아니고 엉뚱한 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3번 갑상선의 셉툼이면 슈도메스. 갑상선이 셉툼이 많죠. 우리가 갑상선은 포면을 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안으로 또 파이브레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외측 포장지가 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끔 이제 사이로이드에 요렇게 초음파를 해보면 요게 메스가 요렇게 저에코 메스가 보여요. 저에코 메스. 그래서 아 종괴인가 싶어가지고 종단상을 해보니까 종괴가 아니고 요 septum이죠. 그러면 요 부분이 초음파 빔의 어테뉴에이션 대가 저에코로는 진짜 종괴가 아니고 septum에서 이 초음파 빔이 어테뉴에이션 대가 마치 종괴처럼 보이는 요런 이제 게 있습니다. 23개가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초음파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겁니다. 뭐 진단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초음파 검사할 때 이런 피폴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재밌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훨씬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하시고. 네.